111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데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 0과 2 사이에서만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함수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하죠. 자, 이 함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바로 이 괄호 속에 있는 누구가 마이너스가 괄호 바깥으로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나왔죠. 그럼 바로 이 함수 방정식은 무엇이다? 바로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함수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원점 대칭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전에는 기함수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를 원점을 중심으로 점 대칭하면 된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바로 이 x값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우리가 알고 있고 개념 정리를 우리가 개념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식을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fx를 이항해 보세요. 이항하면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0이다. 이것 또한 무엇이 된다? 바로 원점 대칭에 대한 함수 방정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쪽으로 이항해서 모아두은 것이죠. 그죠? 모아두은 것이니까 같은 원점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도 있지만 우리 무엇도 있습니까? 자, y축 대칭 함수도 있죠. 자, y축 대칭 함수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바로 우함수, 짝수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얘들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 저쪽의 함수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f 마이너스 x의 값과 fx의 바로 함수값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바로 뭐다? 바로 y축 대칭 우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원점 대칭 함수와 y축 대칭 함수의 바로 함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 바로 이 y축 왼쪽 x가 0,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의 그래프도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하면 되겠죠. 그러면 0,0은 그대로고 1,1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오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냥 이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 1,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보호 바뀌니까 바로 마이너스 1, 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구멍을 빵빵 내면 되고 2, 마이너스 2가 구멍은 빵빵 나 있지만 원점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2,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 2는 여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두 선을 뭐 해주면 된다? 이 두 점을 연결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면 2,0이 있죠. 2,0을 원점 대칭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여기에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fx 그래프를 그려둔 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죠? 자, 이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니까 바로 어디에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2에 대한 좌극한은 바로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x값이 바로 그래프는 여기서 이쪽으로 따라 내려오겠죠.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간단하게 우리가 기함수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그래프를 직접 그려주면 우리가 극한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12번입니다.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하자고 했죠. 그럼 일단 이 문장에서 먼저 한번 해석해 보면 간단하게 5보다 작은 자연수 중 그러면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가 되겠죠. 그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누구입니까? 2하고 3이 소수가 되겠죠. 따라서 그 소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니까 그때 fx는 무엇으로? x가 오니까 결론적으로 소수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fx를 정의하는데 함수 gx를 또 새롭게 정의했네요. x값이 2fx보다 클 때는 fx를 따라가고 x가 2fx보다 작을 때는 fx의 바로 역수를 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5라고 했는데 자 x가 5잖아요. x가 5면 fx는 얼마입니까? 2죠. 그럼 fx가 2니까 2에서 2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니까 5가 4보다 크죠. 그러면 이 fx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근데 fx가 얼마죠? 2니까 결론적으로 g5라고 해야 되겠죠. g5는 바로 얼마를 의미한다? 2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해석을 못할까 봐 예를 들어, for example, 예를 하나 들어놨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예를 가지고 이 함수 g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for example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가 우리가 선생님은 간단하게 자연수로 했지만 여기에 바로 x값이 얼마다? 2분의 7, 바로 유리수를 적어놨죠. 2분의 7은 사실 얼마죠? 3.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값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다? 3.5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3.5보다 작은 자연수는 누가 되나요? 1과 2와 3이 되죠. 거기에서 소수는 누구입니까? 2하고 3이네요. 자, 그러므로 F 3.5, 즉 2분의 7은 얼마가 된다? 자, 소수가 두 개이니까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x 얼마하고 2분의 7하고 2분의 7하고 2f 2분의 7이 되겠죠. 자, f 2분의 7이 2가 되니까 두 배 하면 4가 됩니다. 그럼 얘가 더 크죠. 이번에는 4가 더 크니까 자, 크거나 같을 때는 바로 fx를 역수치하라. 즉 fx가 2였으니까 역수치하면 바로 g의 2분의 7은 2를 역수치한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바로 다음 두 극한값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 gx는 바로 이 함수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x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8보다 좀 큰 쪽에서 가까워지네요. 그러면 이 x값이 바로 뭐다? 8보다 조금 큰 숫자, 즉 여러분들 8.1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가 8.1이면 8.1보다 작은 자연수는 누구입니까? 1, 2, 3, 4, 5, 6, 7, 8. 8.1보다 작으니까 1부터 8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소수는 누가 소수죠? 2와 3과 5와 7이 바로 뭐가 된다? 소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F 8점 얼마죠? F 8점 얼마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4가 되는 것입니다. 4.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4잖아요. 근데 우리는 GX를 찾아야 되니까
바로 X값하고 EFX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X는 얼마죠? 8보다 조금 큰 숫자가 되겠죠. 8보다 조금 큰 숫자와 자, F8점 얼마는 바로 4가 되니까 4와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와 2를 곱하면 바로 8이 되니까 어때요? 8점 얼마가 X값이 조금 더 크죠. X값이 조금 더 크면 누구를 따라가라? fx 그대로 4가 바로 알파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베타는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8보다 좀 작은 값이죠. 자, 8보다 조금 작은 값이면 우리 x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7.999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7.999. 그러면 7.999보다 이번에 작은 자연수는 바로 7까지가 되어서 자, 7.999 정도 봐야 되겠죠. 그죠? 7.999, 그러니까 7. 얼마 얼마로 본다면 그 값이 바로 4가 되는 거죠. 즉 8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8보다 작은 7. 얼마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x인 7.999 정도 하고 바로 EFX는 8이 되니까 이번에는 7. 얼마보다는 8이 더 크게 되겠네요. 그죠? 8이 더 크니까 이번에는 아래식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바로 뭐가 된다? GX는 FX의 역수가 되니까 FX는 바로 4가 되니까 그 역수는 얼마 된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4가 되고 베타는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자,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까? 베타가 4분의 1이 되고 알파가 4가 되니까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8점 얼마, 얘는 7.99 정도로 보고 우리가 GX의 바로 극한값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113번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요. 이 fg에 대하여 전피 바로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하고 이 fx와 gx의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의 바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바로 ha, 바로 개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 개수 함수에 대한 바로 어떤 k에 대한 우극한과 자극한의 값의 합이 6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바로 실수 k의 개수를 또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그래프와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니까 f와 g를 각각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를 우리가 그릴 때 절대값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 플러스 1은 우리가 y축으로 평행 이동이니까 잠시 놔두고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알맹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알맹이 그래프가 y 꼴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면서 맞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x절편은 얼마 되겠습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그래프를 전체의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겠나? 바로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로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가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다시 접어 올라가서 여기에 만나는 점은 1이 되어서 바로 이게 바로 절대값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 우리 1학년 수학 때부터 많이 연습했었죠. 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여기가 2가 되면서 얘
각각 한 칸씩 올라오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에 바로 개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예쁘게 그리면 바로 여기에 이 그래프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gx를 그려볼까요? gx는 일단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남겨놓으면 이 앞에 있는 fx와 절대값까지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절대값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y꼴에서 넘어갔겠죠. 따라서 무슨 축 대칭해라? x축 대칭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까지의 그래프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래프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X축 대칭하라. 즉, X축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 또다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즉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달라는 뜻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어디로 오겠다? 바로 마이너스 2에 와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쁘게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어서 이 X축 위에 있는 그래프가 fx고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G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두 그래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바로 X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바로 두 개는 X축 대칭 그래프가 되겠죠. X축 대칭 그래프.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돌아와서 본다면 F와 G는 바로 X축 대칭인데, 자, FX를 X축 대칭한다. 자, 그러면 여기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Y꼴로 정리하면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바로 GX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누르노 여러분들이 확인한 사람들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 이 두 그래프는 X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떠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떠오르지 않아도 직접 그래프를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바로 X축 대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X축 대칭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죠. 자, 자, P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은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X축 위에 있네요. 그런데, 자, 이 두 그래프가 X축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이 X축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대칭축이죠, 대칭축. 자, 그러면 대칭축 위에 있는 바로 P점,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에서 직선을 그리면 직선도 바로 이 직선 자체도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그린 거와 이렇게 그린 거는 서로 대칭이 될 것입니까? fx도 fx와 gx가 x축에 대한 대칭이면 각각의 똑같게 형태에서 만나는 이 점들도 서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x축 대칭밖에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 점의 개수를 세질 때 바로 우리가 편한 기울기가 양수 쪽만 생각한다면 그 그래프만 그리면 바로 기울기가 바로 음수일 때는 그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이 직선을 그리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X축에 대한 X축을 지나는 이 직선 바로 Y꼴 0이 돼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직선은 F와 G와의 교점이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기울기가 조금만 커져도 아직 발생하지 않다가 딱 어디를 지나면 딱 1,1을 딱 지는 순간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하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의 바로 기울기를 찾아보면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함수가 HA잖아요. HA. 근데 A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울기죠. 즉, 이 직선의 기울기에 따른 바로 교점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0과 1,1을 지나니까 x 증가량은 몇 개 증가하면 됩니까? 4개 증가하고 y는 몇 개 증가하면 되겠다? 바로 1개 증가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1이 되는 순간 바로 뭐다?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하나 발생한다. 그 말은 바로 h의 4분의 1일 때의 바로 함수값이 바로 함수값은 바로 교점의 개수니까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우리가 합쳐서 이 합이 6이 되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바로 풀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즉, HA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에 따른 A의 즉 기울기에 따른 바로 교점의 개수 변화니까 바로 이 X축을 무슨 축으로 보고 바로 A축 즉 기울기 A 값으로 보면서 바로 Y가 바로 HA가 되니까 바로 교점의 개수를 찍어주는 바로 개수 함수를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울기가 0일 때, 즉 A가 0일 때는 얼마였죠? 교점이 없었죠. 그러면서 4분의 1이 될 때까지는 그래프와 교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0의 값을 간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4분의 1이 딱 되는 순간 얼마가 됐다? 교점이 한 개 발생하니까 자, A가 4분의 1일 때 교점이 하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기울기를 계속 키워주면 기울기를 커지게 만들어준다는 말은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몇 개가 됩니까? 2개씩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2개가 되다가 자, 딱 누구를 이번에는 바로 마이너스 1,1 어느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 어떻습니까? 이 점을 지날 때가 바로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3개 발생하죠. 자, 그래서 계속 몇 개씩 증가하다가 몇 개씩 생기다가 2개씩 생기다가 바로 이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 교점이 3개가 되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1,1과의 바로 기울기를 찾으면 되니까 X축으로 얼마 증가할 때? 2 증가할 때 Y축으로는 1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2분의 1이 딱 되는 순간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보다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커져버리면 교점이 이제는 여기에 하나 발생하고, 맞나요? 여기도 또 하나 발생, 맞죠? 여기 하나 발생해서 몇 개가 발생한다? 바로 4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4개 발생하다가 조금만 여기 지어볼게요. 그렇게 4개 발생하다가 어디와 위로 볼록이 이 이차 함수와 딱 뭐 할 때, 딱 접할 때 또 교점이 몇 개 발생해 버린다. 하나, 둘, 여기 접했으니까 그죠? 접점이죠. 여기 하나가 되어서 3개가 또 이렇게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때의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도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요 극한값의 합이 6이 되는 개수만 물어보니까 굳이 여기에서는 기울기를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는 없죠. 요 기울기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6이 된다면 그 기울기 또한 개수로 포함하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기울기를 m이라고 여기 한다면 이때 M일 때 기울기가 M일 때, 즉
A가 M 돼버리면, 그죠? A가 M이라는 것을 상수로 봤을 때 바로 M이 돼버리면 교점 몇 개 발생하고 세 개 발생하고, 맞죠? 더 커지면, 기울기가 이제 더 커지면 계속 기울기가 커져봤자 교점은 항상 몇 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m보다 커버리면 기울기는 몇 개 발생한다? 두 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아래쪽, 저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점을 지날 때가 동일하게 얼마가 된다? 기울기가 이번에는 X축 대칭이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가 여기 접할 때는 그러면 기울기를 뭐로 보면 된다? 바로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그리고 이때는 요점을 지났죠.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 1,1을 지났지만 지금은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났으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그냥 부호만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요렇게 서로서로 뭐가 된다? 대칭이 되니까 이 HA의 그래프 자체도 서로 뭐가 된다? Y축에 대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분의 1, M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M을 두었을 때 서로 이 그래프가 뭐가 된다? 서로 이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슨 그래프를 그렸다? 바로 HA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어떤 실수 K 값에 대해서 우극한과 좌극한의 합이 6이 되는 것을 그런 실수 K의 값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럼 이것 또한 전체를 볼 필요 없이 어디에서만 보면 되겠다. 바로 Y축 오른쪽만 본다면 왼쪽도 자동으로 같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바로 기울기 A가 어떤 실수값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의 바로 극한값의 합이 6이 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0과 4분의 1 사이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0이네요. 그죠? 4분의 1에서는 어떻습니까? 좌극한은 0, 우극한은 2니까 어떻나요? 바로 6이 될 수가 없죠. 근데 2분의 1에서는 또 4분의 1과 2분의 1은 모두 다이 X축, A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기 때문에 자극한 모두, 우극한이 모두 다 얼마입니까? 2니까 2와 2를 더해봤자 4밖에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6이 되려면 첫 번째가 이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의 좌극한이 얼마예요? 2고 우극한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면 2분의 1일 때, 즉 K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바로 우극한은 4가 되고 자극하는 2가 되니까 합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마찬가지로 얼마일 때도 m일 때는 반대로 자극한이 바로 좌극한이 4가 되고 우극한이 2가 되니까 또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A가 양수일 때 두 가지가 바로 2분의 1과 m이잖아요. 2분의 1과 m.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Y축의 왼쪽에서는 바로 누구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6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m일 때가 바로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바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6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해주는 실수 K의 바로 개수는 몇 개 존재한다? 4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HA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이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 선을 움직이면서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 모두 다 지우겠습니다. 모두 다 지우고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일단 답을 아니까 이 2분의 1이 바로 언제입니까? 이때잖아요.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조금 작을 때가
자극하니까 조금 작을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오고 얘보다 조금 커버리면 교점이 몇 개 나온다. 바로 여기서 두 개, 하나 돼서 네 개가 되죠. 아, 그래서 바로 뭐가 된다?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 접할 때를 기준으로 접할 때의 기울기가 m이니까 접하기 전에는 교점이 4개였는데 접하기 전에는 교점이 4개였죠. 그죠? 4개인데 접하는 걸 벗어나면 교점이 몇 개 생겨서 2개 생겨서 6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점을 지나는 경우와 요점을 지나는 직선과 접할 때의 좌우 극한의 합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자, 위쪽에서 2개니까 아래쪽에서도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래서 4개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m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이 m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 이 m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직선하고 누구하고 이 위로 볼록인 이 직선하고의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접할 때의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우리가 fx에서 원래 함수를 그려놓고 위로 접어 올렸잖아요. 접어 올리면 요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1을 더해 줬으니까 바로 요 그래프는 이차 함수는 y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 2차 함수와 바로 이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여기서 A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3 Y좌표 0이 되어서 Y꼴 AX 플러스 3A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니까 바로 2차인 바로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1차인 ax 플러스 3a를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고 두 그래프가 접했으니까 접할 조건 판별식 d가 0이겠네요. 그죠?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배의 a가 1 C가 3A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자 12A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죠?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이 꼴 0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근의 공식 A는 짝수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자, 반의 제곱이면 바로 36이 반이 얼마입니까? 반이 얼마죠? 근의 공식을 이용하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반이면 6이 되고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6이 36에다가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야 되죠. 반 공식을 썼으니까 근의 공식에 반 공식 짝수 공식을 썼으니까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8이 되어서 얼마 되죠? 바로 28이 되겠네요. 28은 바로 2 루트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A 값이 2개 나오죠. 접할 때의 기울기가 2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기울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6 플러스 2 루트 7일까요?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또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 기울기가 A, 양수는 맞죠? 그런데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요 일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2차 함수 그래프 아닙니까?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닿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프의 접선을 그려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접선 한 개도 나오지만 이쪽으로도 접선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이때는 접선이 기울기가 모두 다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죠. 얘도 양수. 맞죠? 그런데 누가 기울기가 더 커요? 이게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그죠? 즉,
둘 다 양수입니다.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은요. 6 마이너스 2루트 7을 한번 보세요. 6은 루트 36이죠. 2루트 7은 루트 28이에요. 루트 36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접선도 기울기의 양수, 이 접선도 기울기의 양수가 되는데, 자, 기울기가 더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되죠. 따라서 이때 접하는 이 기울기 m은 6 플러스가 아니라 6 마이너스 2 루트 7이다. 바로 이 m 값이 6 마이너스 2 루트 7이라는 것도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니까 6 플러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발생하는데 자 위로 볼록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접선을 그려보면 둘 다 양수값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 이쪽에서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14번입니다. 자, 또 가우스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가우스 이 함수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모의고사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학교에서도 가우스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듣기 바랍니다. 자, 가우스 함수는 x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바로 최대 정수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버림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가우스 x와 자, 가우스 마이너스 x의 합에 대한 이 새로운 함수가 되는데 그 함수의 치역을 물어보고 치역은 y 값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x가 더하도 모든 x가 더할 때 치역이 마이너스 1과 0 딱 두 개인지를 우리가 지금 기억해서 물어보면서 극한값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서도 했지만 여러분들 가우스 3.5가 뭐라고 했죠? 바로 버림이니까 3이라고 했죠.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자, 가우스를 생각할 때는 자, 정수값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가우스 값은 바로 3.5에 대한 가우스 값이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4가 아닌 4 미만까지 요 3.9999까지는 바로 자기 왼쪽에 있는 정수가 바로 3.5의 가우스라고 했죠. 즉 3.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무수히 많죠.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최대 정수니까 바로 자기 왼쪽에 있는 정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n이라는 정수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라는 정수였다면 맞죠?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정수 어떤 x에 대한 가우스 값은 바로 무엇이 된다? n이 되는데 그 x의 범위가 바로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정수는 바로 모든 수는 가우스 값이 바로 n이 된다. 즉 자기 왼쪽에 있는 정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x가 3.5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f 3.5라는 것은 가우스 얼마와 3.5와 플러스 가우스 마이너스 3.5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가우스 3.5는 얼마죠? 바로 3이 될 것이고, 맞나요? 가우스 마이너스 3.5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3.5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보다 작은 정수 중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또 왜 여기 0은 왜 나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보세요. 정수라면 여기는 가우스 3, 여기는 가우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자, 3에 대한 가우스는 3이고요. 마이너스 3에 대한 가우스는 자기 자신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0의 값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하나의 숫자를 이용해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1과 0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3.5와 마이너스 3.5이기 때문에, 자, 이 x와 마이너스 x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실수일 때는 바로 정수분무 3이면, 이 음수일 때, 절대값이 같은 이 음수일 때는 바로 이 3보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절대값이 하나 더 큰 바로 4에 대한 부호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가 실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정수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니까 바로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x가 바로 n 플러스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수 x를. 자, 그러면 여기서 n은 바로 무엇이 되고 정수일 것이고, 그죠? 이 알파는 항상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의 양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 x가 바로 뭐다? 정수다. 즉, 알파가 0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가 0인 정수가 되면요. 이 fx는 바로 가우스 n에다가 맞죠? 이 x가 n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표현해 보면 여기에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면 얘가 n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n이니까 n이 정수기 때문에 정수잖아요. 그죠? 자, n은 지금 여기에 정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n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n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두 번째, 자, x가 바로 이 n이라는 정수가 아니라 n에다가 소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알파가 0은 아니겠죠. 여기서 알파를 0으로 했으니까 자, 0과 1 사이에 소수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fx는 자, 가우스 x에다가 자,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자, 이 x는 n 플러스 알파니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n이 되겠죠. n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마이너스 x를 보세요. 자, x가 n 플러스 알파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수 부분에서 뭐 한다? 1을 하나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와서 바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 되고 바로 1 마이너스 알파가 바로 뭐가 된다? 소수 부분이 되죠. 따라서 정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즉, 바로 절대값이 작으면, 절대값이 하나 더 크면서 음수값을 가진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이 사라지니까 바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x는 우리가 n 플러스 알파인데 마이너스 x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럴 때 마이너스 n은 정수가 맞는데 이 마이너스 알파는 바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겠죠. 근데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 정수 부분에서 하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추가시키고 마이너스 알파 해버리면 이 식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얘가 바로 정수가 되고 1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따라서 1을 더해주면 0과 1 사이가 돼 버리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소수 부분이 되니까 바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을 더해줘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일 때는 바로 이 fx가 항상 0의 값을 가지고 정수가 아닌 실수일 때는 바로 이 fx가 바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므로 항상 치역은 마이너스 1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바로 여기가 무슨 축일 때, 바로 여기가 x축일 때, 여기가 x축일 때, 정수일 때는 어떻습니까? n이 정수일 때는 모두 다 무슨 값을 가진다? 0의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정수일 때는 모두 다 0의 값을 가지고, 자, 정수가 아닌 실수일 때는 얼마의 값을 가야 된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니까 y꼴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y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대신 정수 부분에는 모두 다 무엇을?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 줘야 되겠죠. 왜? 정수일 때는 모두 다 얼마이니까? 바로 이 fx가 0의 값을 가지니까.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된다?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뚫어버리고 여기가 모두 다 무엇으로? 마이너스 1의 값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역은 0과 마이너스 1 뿐이겠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니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자, 이 fx는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자, 실수에서는 존재하죠. 항상 존재하고. 그런데 정수에서 어떻습니까? 1에 대한 극한값 한번 보세요. 좌극한 얼마죠?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이죠. 극한값입니다. 2에서도 어떻습니까?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로서 바로 x가 a보다 작은 좌극한이나 A보다 큰 우극한일 때 항상 극한값은 얼마로 존재한다? 마이너스 1로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정수 n에 대하여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가 물어보죠. 조금 전에도 봤지만 1에서 바로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모두 다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런데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돼버리죠. 2에서도 좌극한,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 정수에 대해서 바로 F는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렸죠. 이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그게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이 fx는 연속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 연속 함수의 정의만 알아도 그대로 디귿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바로 챕터 2에서 바로 연속 함수를 배우면 바로 얘가 이게 다른 말로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바로 이 fx는 연속 함수입니까를 물어보는 바로 수학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바로 기역과 니은 이 딱 두 가지가 되고 디귿은 정수에서 어떻게 된다? 바로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15번입니다. 자, 두 집합 AB가 있네요. 자, 이럴 때 이 FA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바로 두 집합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바로 A라고 이렇게 정의했는 거예요. 즉, A 값에 따라서
A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FA라고 정의할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FA를 알아야지 어떻게 극한값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A집합은 방정식입니다. 자,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x-1, x-2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이 A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집합은 원소가 1과 2 두 개의 원소뿐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B집합은 무엇입니까? 부등식이죠. 자, 감사하게도 인수분해 곡골로 나타냈으니까 바로 2차 부등식의 바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하나는 a가 되고 하나는 a 플러스 3이 되겠죠. 따라서 a보다는 a 플러스 3이 크니까 바로 a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x가 A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바로 실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비집합이니까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X바에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B집합부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의 범위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을 우리끼리 세 칸 차이다. 즉, 3간격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A와 A 플러스 3이니까 3 차이가 나니까 바로 항상 X는 A 값이 변하면 항상 3 차이가 나는 범위로 바로 이 B 집합이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A 집합은 유한 집합으로서 원소가 딱 두 개예요. 그런데 비집합은 무한집합이 되죠.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FA는 1이 될 수도 있고 원소 개수니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집합이 되어서 원소의 개수는 0개, 0이 될 수도 있는 이 딱 세 가지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과 2는 딱 고정이니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한번 딱 해봅시다. 1과 2는 고정이에요. 요 두 집합, 요 A 집합의 원소는 이 원소 두 개로 딱 고정일 때, 자, 이 B 집합의 A에 따라서 FA가 결정이 되는데, 자, 작은 쪽이 A잖아요. 그죠? 작은 쪽 값이 A일 때, 그 A에 따라서 바로 무엇? 바로 교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3차인데, 얘가 3차인데, 이 차이는 1밖에 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A와 A 플러스 3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이게 B집합이 된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즉, A 플러스 3이 1보다 작다. 자, 즉, A 플러스 3이 1보다 작다. 다른 말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겠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바로 이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이 무엇입니까? 공집합이죠. 아,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0개가 되니까. 이때는 바로 즉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A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요 A 플러스 3이 예를 들어서 딱 1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3이 딱 1이 되어 버렸어요. 그 말은 A 플러스 3이 1이니까 다른 말로 A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2가 딱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바로 FA는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교집합이니까 한 개가 돼야 되죠. 1이 바로 포함이 되니까 1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한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A 플러스 3이 더 커도 어떻습니까? 더 커도 어때요? A 플러스 3이 더 커도 계속 공통은 몇 개입니까? 한 개가 되어서 A 플러스 3이 어디가 될 때까지 2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3이 얼마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되기 전까지 2가 되기 전까지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A 플러스 3이 딱 1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누가 2가 되기 전까지, 2가 되기 전까지죠. 이때는 딱 뭐가 된다? 바로 항상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 하나로서 원소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양변에서 3을 빼주면 바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맞죠? 얼마보다? 바로 1보다 작을 때는 FA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3이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좀 지워보고요. 자, A 플러스 3이 딱 뭐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그러면 이 칸 차이는 세 칸 차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넓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돼버립니까? 교점이 아니라 공통 부분이 1도 되고 2도 되겠네요. 즉, A 플러스 3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단 같을 때는 되고, 얘가 더 넘어서도, A 플러스 3이 더 넘어서도 어떻게 되죠? 더 넘어서도, 여기가 A 플러스 3이라고 해도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 두 개가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A가 어디까지 올 때? A가 바로 무엇이 될 때? 1이 될 때죠. 똑같이. 맞나요? 그러면 두 개가 되겠죠. A 플러스 3이 2보다 크거나 같고, 맞죠? 아니면 A가 무엇일 때? A가 1이 되는 순간, 맞죠? FA는 바로 무엇이 된다?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A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1까지가 되니까, 그죠? 얘가 1까지가 되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항상 무엇이 되겠다? 바로 2가 되는 거죠. 즉, A 플러스 1이, A가 어디에? 1보다 조금 작은데, 여기 있어도 어떻게 되겠다? 바로 FA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A가 조금 커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조금 커져 버려서 A가 여기에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여기에 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1은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럼 2라는 원소 하나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A가 누구보다 바로 이 1보다 크기 시작할 때 자, A가 1보다 크면서 얼마가 될 때까지 자, 일단 1보다 크면 원소 교집합이 한 개인데 A가 바로 어디까지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오기 전까지. 2가 되기 전까지. 여기가 A라면 자, 바로 교집합은 한 개가 되겠죠. 근데 A가 2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A가 2가 되어버리도 한 개네요. 그죠? 자, 따라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바로 FA가 또다시 몇 개가 되고 한 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가 2보다 더 커버렸습니다. A가 A가 2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3이면 이제 공통 부분이 없죠. 따라서 A가 2보다 더 커버리면 바로 FA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즉, 범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적을 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때, 그리고 얼마보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더라 같을 때, 2보다 클 때로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적을 때는 0개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는 마이너스 2는 빠져야 되니까 이때는 한 개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도 몇 개가 되고 한 개가 되고 자 그리고 1부터 2까지도 한 개가 되고 2보다 클 때도 어떻게 된다? 0개가 되겠네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지금 바로 FA인데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이 그래프 역시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Y축 대칭 우함수 꼴이 되어버리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자, A가 1보다 A가 1일 때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1일 때의 극한값은 자극하는 2고 우극하는 1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따라서 극한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하나씩만 알 때는 굳이 이 FA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여기서 판단하면 되겠죠. A가 1보다 작을 때와 바로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만 한꺼번에 이 세 개를 다 판단할 때는 특히 또 여기는 합성함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두고 푸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 즉 2에 대한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바로 0이죠. 근데 2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1이네요. 그죠? 따라서 0은 1보다 작으니까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합성이네요. 그죠? 자, 합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바로 이 F에 대한 바로 극한값을 찾으면 되니까 먼저 A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바로 이 알맹이의 극한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질 때 바로 A가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질 때의 바로 무엇을 바로 이 일단 FA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불연속이죠.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대한 좌극한일 때는 이 알맹이 FA는 어떻게 되죠? FA는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이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진다 하면 안 되죠. 0이죠. 0으로 가까워지는데 딱 0이죠. 이때는 딱 0이 됩니다. 딱 0이 되기 때문에 0에 대한 바로 함수값을 읽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고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하는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하는 어떻게 되죠? 딱 1이 되죠. 이때는 FA가 딱 1이 됩니다. 극한값이 없어요. 항상 일정한 1의 값으로 다가오니까 딱 1이 돼서 1에 대한 바로 함수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2가 되니까 서로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같죠. 따라서 니엇도 참이 되어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가지의 바로 합답형을 물어보고 또 합성함수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기억, 니은, 디귿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교집합의 개수를 찾는 연습을 이렇게 다섯 개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섯 개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1과 2는 A 집합의 원소는 딱 고정이지만 B 집합이 세 칸 차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구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FA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쉬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꼼꼼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